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정입니다. 오늘 제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최대한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해되게끔 천천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모아타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아타운에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모아타운의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상지의 현황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지금 심의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계획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동 지역은 현재 이렇게 매우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골목길이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높은 추진 의지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길 건너편 쪽은 모아타운의 시범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그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이제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 모아타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개별적인 정비나 개별적인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리면서 때로는 이제 고층 아파트의 개념의 그런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과 필지 단위로 적정 개발 단위를 설정해서 인프라를 조성해주면서 이런 중층의 아파트 개념을 도입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서울시에 이제 저층 주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층 주거지들은 재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의 주거지의 노후한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이제 가장 문제고요. 도로가 좁고 또 우리가 신규 단지라든지 신도시에 가면은 공원도 있고 휴게 공간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층 주거지는 그러한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따지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너무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질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2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법에 따라서 관리 지역을 모아타운 정책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의 지원을 모아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거가 이제 보시면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예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한 블럭씩 따로따로 했다고 하면 이 10만 제곱미터 안에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갈 때 기반시설을 함께 이렇게 늘려주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같이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걸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장점들이 좀 많은데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큰 거는 사실상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법률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그걸 2배까지, 2만까지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단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것이 장점이냐, 이게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조례에서 그걸 10%를 완화해서 57%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서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고요. 좀 더 뭐 기술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노후도를 체크를 할 때 30년이 지나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빈집법에 따른 조례에서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봐주기 때문에 또 다시 노후도에 또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을 설정한 구역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용도지역 상향을 예를 들면 1종 같은 경우 2종으로, 2종 같은 경우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례상의 용적률보다도 또 법적 상한까지 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충수 제한도 기존에 15층이라든지 12층이라든지 뭐 제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충수 제한을 이제 심의를 통해서 물론 여건들을 봐야겠습니다만 대부분 완화해주는 쪽으로 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구역의 면적을 1만에서 2만으로 늘릴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시도하겠습니다만 그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도 국가에 이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또 충수 제한의 완화, 용적률의 완화 이런 것들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해서 통합적인 정비를 할 때 주어지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스팟으로 10,000제곱미터짜리를 할 때는 대부분 요즘에는 서울시 정책상 상향을 좀 해주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뒤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우리 지역은 아래쪽에 있는 6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종 7층 지역입니다. 2종 7층 지역은 조례에서 용적률을 200%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신축을 하려면 200%만 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준 용적률을 50%를 상향을 합니다. 물론 이제 50% 상향할 때 일부 임대주택을 좀 내놓고 상향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3종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0%이고 또 뭐 공동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연면적을 제외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300%를 넘는 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또 나온 조항들이 여기 이제 단지 안에 이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뭐 이전비라든지 뭐 그 손실보상, 뭐 영업하시는 이제 근생시설의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조합이 그 비용을 손실보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그 비용만큼을 기반시설 부담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인정받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주택을 뭐 100개를 내놔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세입자 손실 보상이 많아지면은 임대주택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이득되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세입자 보상하는 것들이 꺼려졌던 거죠. 돈이 드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좀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 다듬어지면서 이런 보완책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존 용적률 완화, 상한 용적률로 300%까지 가능하고 다시 또 세입자 손실 보상비도 또 이제 보존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에 그러니까 새로운 우이천변의 주거공간을 만들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활성화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서울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디자인을 혁신한 그런 단지로 조성이 가능한 계획이 모아타운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번동 454번지 일대에 한 7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일단 요 건너편에 시범 사업지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건너편 우이천변에 이러한 빨간색으로 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 작년 6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작년 12월 30일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서 한 12개월 동안 계획을 다듬은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11개월 정도 동안 저희가 서울시와 공정회의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또 공람까지도 진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대상지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일단 번동 499-29-114번지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시행인가까지 해서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사이트는 그 건너편이고 수유 번동 지구 단위 구역 주변에 보면은 번동 411번지 일대도 현재 같은 모아타운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이 돼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북구에서 두 번째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속도로 보면은 작년에 시작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요 아래쪽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2종 7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공원만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2종 7층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건축물의 이제 층수를 표현한 건데요. 진하게 된 것이 5층 이상이고 이제 하늘색으로 된 게 1층인데요. 대부분 2층 이하가 한 73% 됩니다. 대부분 2층 이하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용적률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용적률이 132%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의 용적률을 다 합해봤더니 평균 내봤더니 132%인데 우리가 300%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밀도가 이게 높아지는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다 사유지고요. 요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에는 시 소유라든지 구소유의 국공유지가 한 36%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을 할 때 도로를 중간중간 도로는 이런 좁은 도로는 없애더라도 좀 도로를 좀 다른 쪽에서 넓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국공유지는 유지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부담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보시면은 주거 용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91%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는데 공동주택이 한 7%, 단독주택이 83%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고요. 이 공동주택이 좀 중간중간에 조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빈집법에 의한 노후도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은 상당히 충족을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된 게 72%고 20년에서 30년 된 게 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장과 이게 조사회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지역 내에 반지하가 54.4%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지하의 이제 그런 안전 문제들도 좀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반지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상황이 가장 좀 열악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학교 윗길로 있는 도북로 96길이 6m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 도로는 6m에서 이제 4m 이렇게 돼 있고 X표로 치는 것들이 대부분 막다른 골목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학생들이 지나가거나 또 이렇게 차가 또 지나가게 되면은 되게 안전에 위험이 있는 보행과 이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곳곳에 이제 주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를 피해서 걷다 보면은 되게 안전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덕릉로 51길은 이게 하천 옆에 이제 1m의 그런 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넓었으면 좋은데 좀 상당히 좁은 상황이라 이런 도로의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상지 내에는 이제 소위 이제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고 가운데 색강 어린이공원이 858제곱미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여기 하천에 뭔가 청소시설 놓는 그런 시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번동 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을 설립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개 구역들이 지금 6개의 구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종 7층 지역인데 3종으로 상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1개월 동안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는 이제 추진 의지가 높고 주민분들이 먼저 이렇게 조합을 설립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좀 더 2만 제곱미터 내에서는 상당히 통합하는 것들을 자문 의견이나 그런 데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3종 일반 주거지구로 상향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됐습니다만 조금 번거롭지만 좀 조합을 통합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런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이러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도로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또 이 주변에 이제 시범사업지도 가고 있고, 또 우이천변에 이런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들을 활용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상을 하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저층주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거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구역을 설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는 그 세 가지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구역 설정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지역의 그냥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냥 일반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최대한 2만까지 크게 가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주민 그 대표분들, 그러니까 조합장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초기 안은 저희가 제시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원래 조합 모양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블럭을 하나로 크게 통합해서 가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3종 상향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건축 배치는 상당히 더 자유로워지고 세대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여기 보면 2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국토부에서 서울시랑 조율하고 하면서 올해 10월 달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에 2만 3천 중에서 일부는 또 도로도 내놓고 공원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획지 면적 2만 이하이면 그것도 한 구역으로 봐주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우리 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다 2만을 넘겨서 한 2만 3천, 2만 2천이 되더라도 공원을 2천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원래 있던 6구역은 큰 지장이 없고 6구역은 원래대로 이제 가는데요. 이 7구역이 원래 3개의 조합이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또 현재 조합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추진 중인데 그 2개를 합쳐서 이제 A6구역은 9,761제곱미터, A7구역은 23,00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A8은 19,000제곱미터로 이제 설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가는 길의 안전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봉로 96길을 기존의 6m 도로를 12m로 확대를 하고요. 이 12m로 확대를 했을 때 이제는 교차가 가능한 도로하고 이제 보도가 이제 분리가 완전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덧대서 이 그 공동주택변에 또 3m를 후퇴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3m 후퇴부는 또 보도하고 같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은 그런 안전한 통학로가 형성이 되고 그 통학로에는 또 이러한 안전시설들을 배치해서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 뭐 최종 이제 지금 현재 심의 올라가는 안인데요. 초기에 여기 있던 공원들을 좀 확대하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심의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 전문가의 의견은 이 초등학교와 우이천이 어우러지는 공간에 어차피 이게 짜투리 공간처럼 돼 있어서 건축 배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도 배치를 더 수월할 수 있는 곳은 공동주택을 활용하고 이쪽에 이게 보행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거 공원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들은 이제 12m로 확대를 하고 또 이 우이천변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좁은 보도밖에 없는데 그것들 넓은 보도를 형성할 수 있는 8m 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이천변의 도로는 예전에 1m밖에 되지 않았던 도로가 5m 정도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이천과 어우러지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고 이 도로는 기존의 일방 통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도로이고요. 이 안쪽 보도 공간도 크게 조성되면서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보도 공간 옆에 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어떤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배치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우이천 변이 이제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커뮤니티 가로인데요. 커뮤니티 가로는 이 기본적으로는 우이천변에 아까 설명드린 가로 활성화 용도들이 쭉 배치가 되겠고요. 또 이 학교 가는 길 옆에는 공동 이용 시설, 예를 들면 주민들의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민 운동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배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변으로 커뮤니티 가로가 형성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이러한 곳은 이게 우이천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용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3종 지역, 여기 아래만 3종이었지만 8과 7 구역도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을 했고요. 이제 공원은 이제 뭐 기존의 용도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이 가운데 공원이 배치가 되고 7구역, 그다음에 8구역, 6구역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대부분 획지 면적은 지금 18,000에서 16,000 정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이제 도로라든지 공원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나 이제 공원에 우리가 접목한 거는 뭐냐면 요 앞에 허름하게 있는 청소시설, 뭐 하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원 옆에 조그맣게 신축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의 추가적인 이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축 배치인데요. 이 건축 배치는 상당 부분 저희 이제 도시계획과 건축팀이 서울시와 조율하면서 만든 예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안을 이제 예시를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소통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모양에서 더 디벨롭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계획 이 아래쪽에 시범사업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아파트처럼 성냥가게 이렇게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의 어떤 중정 배치를 좀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은 좀 그래도 경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뭐 27층, 29층, 뭐 29층 배치가 가능하도록 좀 했고, 나머지는 이제 저층으로 이제 위호되는 그런 형태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3개의 구역이 있지만 안쪽에서 이제 보행자 도로들이 연결되면서 그 보도들이 조성되고 또 우이천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추정치인데요. 나중에 좀 더 다듬어야겠습니다. 평형대에 따라서 세대수는 달라지는데 지금 기존 세대수가 A 6구역 같은 경우는 87세대에서 300세대로 늘어나서 이제 213세대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7구역 같은 경우는 216에서 589로 373세대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8구역 같은 경우는 206에서 543으로 337세대가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2배 이상 이제 923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계획안이 되겠고요. 예, 이 기존의 이제 현황을 보면 저층주거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학교 앞에 공원이 이제 우이천변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블럭, 가운데 큰 블럭, 그다음에 아래 블럭 이렇게 3개의 단지로 해서 이러한 배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다분히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조합에서도 건설사 선정을 하게 되면 디자인들을 요즘에 많이 신경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이루어질 거고, 참고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우이천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다 높은 것이 아름다운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앞이라든지 이쪽 저층 주거지변은 좀 낮추고 우이천변으로 이제 주동들이 높은 그런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는 이제 향후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때는 이제 좀 더 디벨롭된 그런 디자인과 계획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 요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공람을 해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인 심의만 거치게 되면은 이제 고시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합이 이제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통합 심의는 아마 일정이 조금 변동돼서 12월 12일 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만약에 잘 심의를 통과하면 관리 계획은 이제 고시 절차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조합끼리 이제 통합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이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분들께 좀 저희가 계획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계획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서울시하고도 조율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법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받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어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연번동의 절차라는 게 법률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만 맞는다고 설립되는 게 아니라 연번동의를 얻어서 연번동의가 받아졌을 때 그 요건이 충족했을 때 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구역으로 통합하게 되면 연번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서울시에 어필을 했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 모아타운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디벨롭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과 모아타운이 이게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서 연번동의라는 제도가 나온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나 그냥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막 조합들이 난립하면서 되게 혼란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데 공신력 있는 동의서에 동의를 얻어서 가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분들이 불편한 면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도 앞으로 좀 개정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논의가 정리가 안 되고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 개의 조합이 좀 번거롭지만 연번동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린 거는 조합에서도 조합장님들이나 많은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소위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예전 연번 동의를 좀 인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도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 심의 결과가 아마 고시가 안 나더라도 아마 어떻게 됐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지만 지금 아마 조합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동의를 한 번 더 이렇게 응집해 주시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들의 관리 계획이라든지 정책들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번동 우리 대상지의 여건들이 천도 끼고 있고 또 이런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주민분들이 조합에 대한 열의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규합만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의지를 표명하지만 좀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한데 여기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그러한 점 이제 오늘 좀 가운데 블럭에 그런 동의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